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손에 갤럭시 S4가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U 플러스 향이고요. 지금 갤럭시 S3랑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크기를 일단 보시면 여기 화면 크기를 보시면 위아래로 지금 조금 더 길어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죠. 예, 볼 수가 있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센서가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진 않지만 상태등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충전을 하거나 알람이 왔을 때 상태등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3랑 보시면 단추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위치가 조금 변경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버튼을 보시면 버튼이 갤럭시 S3는 약간 밑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갤럭시 S4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측면을 일단 보시면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S3는 자연의 미를 강조해서 약간 곡면으로 디자인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갤럭시 S4에서는 약간 평평한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추 위치도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스틸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스틸은 아니고 약간 스틸을 강조한 느낌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갤럭시 S4는 지금 풀 HD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갤럭시 S3는 H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를 일단 보시면 하단부에는 지금 갤럭시 S4는 USB 3.0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전을 할 때 뭐 전기가 새거나 이게 스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카메라 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원래 갤럭시 S3가 여기 스피커가 여기 위치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밑으로 하단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위치도 변경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였는데 1300만 화소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위치는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앱이 실행됐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좀 기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동영상 모드 버튼이 따로 있고 사진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다가 사진도 바로 찍고 싶을 때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중지할 수도 있고 일시정지했다가 동영상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바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버튼이 따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영상 모드, 사진 모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상당히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 편에는 전면 화면, 후면 화면 전환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전면과 후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콘이 뭐냐면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전면을 보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을 보는 화면 이렇게 해서 제 얼굴하고 지금 카메라가 앞뒤로 지금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뒤로 바로 사진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듀얼로 이제 바로 레코딩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서 특이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드는 일단 꺼주고 설정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설정을 보면 플래시를 끄고 켜고가 있고 야간 모드, 음성 인식을 해서 촬영하는 모드, 그리고 동영상 모드가 있는데 동영상 모드에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슬로우 모션이나 패스트 모션을 이용해서 빠른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느린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드를 눌러봤는데요. 모드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이제 촬영한다는 것도 있고, 파노라마는 이제 수직으로 된 거를 찍을 수 있다. 뭐 특이한 기능을 보면 지우개라고 해서 5장의 연속된 촬영을 사진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진을 지우개로 지워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쭉 넘겨서 보죠. 사운드샷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이 전 마음에 들었는데 사운드샷을 이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초 동안 배경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 사진도 찍히고 음성도 9초 동안 녹음이 되는 건데 한번 찍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네, 9초 동안 녹음이 됐죠? 그러면 사진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네, 사진에 음악 표시가 나오면서 바로 사진도 나오고 음성도 9초 동안 나오게 됩니다. 예, 이런 기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기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펼쳐서 보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모드를 누르다가 자기가 애니메이션 포토를 해놨는데 이전 모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토로 뭐 눌러서 바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촬영 모드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버튼이 있는데 예,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온 고양이 인형인데 바로 밑에 효과가 라이브로 바로 적용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세피아 모드도 있고 빈티지 모드도 있고 예, 빈티지 모드로 바로 바뀌었죠. 밑에 하단에 바로 라이브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로 효과를 필터를 줘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설정을 눌러서 설정을 보니까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설정이 바로 하나로 합쳐져서 사진 설정, 동영상 설정으로 바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 설정을 보면 예, 사진 크기는 13mm로 해서 최대 크기로도 있고 네, 그 밑으로도 있네요. 그리고 버스트 샷도 있는데요. 지금 버스트 샷을 지금 켜놨는데 네, 20장을 바로 그냥 연속해서 촬영이 가능하죠. 네, 다시 설정을 돌아와서 예, 얼굴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강 모드도 있는데 측강은 중앙, 다분할, 스팟, 뭐 다양한 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뭐 똑딱이 카메라처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O를 눌러봤는데 ISO는 100부터 800까지 예, 지원되게 되어 있네요. 손떨림 보정 기능도 있고 야간 자동 인식 기능도 켜두게 되면 야간인지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설정으로 와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동영상 설정도 바로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손떨림 보정도 가능하고요. 동영상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설정을 옆에 있는 것도 봤는데 뭐 설정도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뮤직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음악들은 이렇게 노래에 같이 나오고 재생 목록에는 즐겨찾기, 많이 재생되는 음악, 최근 재생된 음악 이런 종류별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앨범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티스트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뮤직 스퀘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신나는 음악, 열정적인 음악, 즐거운 음악, 차분한 음악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프별로 여기 차분한 음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신나는 음악 네, 네 신나는 음악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네 신나는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보면 예, 사운드 어라이브 기능이 있는데요. 사운드 어라이브 기능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는데 진공각 앰프 효과라고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음질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음질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음질 최적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음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트랙들에 대한 음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데 어떤 음악은 너무 크거나 어떤 음악은 너무 작거나 할 때 그 음량을 전부 7로 조절을 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음성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는데요. 네, 음악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올 쉐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음악을 바로 다른 디바이스에다가 바로 재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U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 비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봤던 지금 동영상들이 맨 상단에 나와 있고 하단에 이제 동영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은 검색도 가능하고요. 네, 검색을 하면 검색된 동영상들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볼 건데 에어뷰를 이용해서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죠. 동영상을 하나 재생시켜서 에어뷰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동영상이 이렇게 어느 부분을 재생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S펜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팝업 기능이 있는데 팝업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늘리고 줄였는데도 끊김없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닫아주고 에어뷰 설정은 내 디바이스에 에어뷰 기능을 지금 켜둔 상태고요. 그리고 에어뷰 정보를 미리 보기를 켜놨고 재생 화면을 미리 보기를 켜놨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켜둔 상태에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았습니다. 스마트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른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동영상이 일시정지 되게 됩니다. 일시정지 되고 다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동영상 잘 보고 있다가 딴짓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멈췄다가 동영상을 다시 보면 또 재생이 되는 기능입니다. 설정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설정을 한번 눌러보죠. 스마트 화면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일시정지라는 화면을 지금 켜두었는데 이렇게 되면 동영상을 보는 도중에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안 보게 되면 일시정지가 되게 되는 기능입니다. 첫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날씨 위젯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 앨범이라고 있습니다. 스토리 앨범에는 갤러리로 추가시켜둔 화면이 로테이션 되면서 보여지게 됐고요. 걷기 도우미는 SS로 운동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화보가 있는데 삼성 화보는 삼성에서 만든 건데 모든 컨텐츠들이나 리딩이든 뭐 배운 러닝이든 아니면은 음악이든 뭐 책이든 여러가지 게임이든 이런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는 기능인데 새로 추가가 됐네요. 첫 화면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련해서 브리핑 해주는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날씨 위젯이 왔는데 이런 첫 화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터넷을 켰는데요.
지금 새 창을 지금 여러 개 띄워놨는데 지금 50개까지 띄워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죠. 50개까지 띄워두었는데요. 예, 50개에서 이제 더 이상 창을 띄울 수가 없는데 그 전에보다 상당히 많은 창을 띄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아까 깜빡이는 걸 보셨나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 스마트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스크롤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정면을 지금 눈으로 인지하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살짝 깠다 움직여주면 보는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머리 기울이기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를 위로 들거나 머리를 아래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시선이 밑으로 향하게 되면 밑에 거를 이제 스크롤해서 보여주고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되면 위를 향해서 스크롤이 되게 됩니다. 머리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 제스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에어 제스처를 이용해서 바로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 이후 화면, 네, 뒤로 지금 가는 건데 뒤로 가기, 다시 앞으로 가기를 에어 제스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웹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인데도 이렇게 에어 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돋보기 한 상태처럼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쓸어 내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올쉐어도 있고 뭐 멀티 윈도우도 있고 예, 다른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 에어뷰도 있고 이 기능들을 한 번에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기능을 눌러보면 이 기능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능들을 눌러서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동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지금 상태값이 0으로 나와서 지금 이 밝기에서 갤럭시 S4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밝기라고 지금 밝기가 나오는데 이 밝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용자 설정을 해서 마이너스 2 정도로 해두게 되면 자동 설정에서 마이너스 2 정도가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밝게 자동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3 정도 밝게 나타내라고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상단 부분에 4가지 종류로 바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결, 내 디바이스, 계정, 더보기로 쉽게 분류할 수 있게끔 분류로 돼서 설정이 좀 간결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해 보시면 뭐 와이파이, 뭐 이렇게 블루투스 다른 설정들이 있고 NFC라든가 S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크린 미러링이라고 해서 내 디바이스에 있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화면들을 바로 다른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TV로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디바이스를 눌러보면 잠금 화면이 있는데 잠금 화면을 보면 뭐 여러 위젯을 실행시켜 주는 것도 있고 듀얼 시계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잠금 효과도 있는데요. 잠금 효과가 보시면 여기 물결 효과, 갤3에서 보셨던 물결 효과가 있고 갤4에서는 조명 효과라고 해서 네, 조명 효과, 이런 조명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조명 효과도 있고 여기 하단에 보면 명령 호출 설정이라 해서 S보이스를 호출하는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배경화면을 바꾼다던가 뭐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서체를 바꾼다든지 뭐 남은 배터리 양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꺼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터치 감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높은 터치 감도를 해주게 되면 하단 부분의 터치라든지 디스플레이 터치가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겨울철에 사용할 때도 장갑을 낀 상태도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갤럭시 S4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터치가 민감해져서 장갑을 끼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ED 상태 표시등이라고 해서 충전 상태인지 무슨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위에 상단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리, 뭐 홈화면, 통화 상태, 그리고 차단 모드라는 게 있는데 차단 모드는 이제 자신이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주게 되면 시작과 종료일, 밤에 전화가 오는 게 싫은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을 켜두게 되면 밤에 전화가 오지 않고 방해받지가 않게 됩니다. 차단 모드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절전 모드라는 기능도 있고 액세서리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화면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화면에 보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테이라는 기능도 있고 스마트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로테이션은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침대에 눕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기울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질 때도 화면이 로테이션 되지 않고 제가 한번 기울여 보죠.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이게 돼도 로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면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게 고개를 같이 돌려주게 되면 로테이션이 되고 안 되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도 뭐 화면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뭘 볼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일시 정지는 동영상을 내가 보고 있을 때 재생이 되고 안 보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가 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스크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머리를 까딱까딱 기울여서 위를 보거나 밑으로 볼 때도 웹페이지가 스크롤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를 이렇게 앞뒤로 기울여서 웹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되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빠르게 느리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뷰 기능이 있는데 에어뷰 기능에서는 정보를 미리 본다든가 손가락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갤럭시 노트에서 볼 수 있는 S펜의 기능을 손으로 모두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 미리 동영상이 재생돼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재생되는 재생바에다 갖다 대면 어떤 장면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웹페이지 돋보기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손가락 갖다 두면 미리 이렇게 그 부분을 확대해서 돋보기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정 정보가 있는데 계정을 뭐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더보기에는 위치 서비스라든지 보안, 배터리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갤럭시 S4는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지금 가죽 장갑입니다.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죠. 근데 사용이 안됩니다. 근데 꾹 누르면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이 안되는 이유가 지금 설정을 해두지 않아서 그런데요. 장갑을 한번 벗고 제가 설정 한번 해보죠. 설정해 보시면 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높은 터치 감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해주고 제가 한번 장갑을 다시 끼고 한번 사용 한번 해보죠. 장갑을 끼고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가 민감해지면 장갑을 끼고도 사용이 가능할까 했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켜보죠. 제 블로그인데 바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터치 부분도 눌렀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뭐 페이지를 뭐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페이지를 넘긴다든지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 부분을 눌렀을 때도 장갑을 낀 상태에서 겨울철에 많이 쓰실 텐데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갤럭시 S4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인데요. 첫 화면인데 이 화면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다 주면 영역이 선택되면서 편집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게 되면 바로 첫 화면에 대한 모든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의 문구도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구로 그냥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시계 부분을 끌지 켤지도 바로 앞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한 폰트도 바로 위에 있는 폰트가 바뀌죠. 자신이 원하는 폰트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배경 색깔도 원하게끔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소를 눌렀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다른 배경 색깔로 원하는 색깔로 바로 바꿔서 지정을 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4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첫 화면입니다. 근데 이 첫 화면을 그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면 영역이 선택되면서 편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편집 버튼을 눌러주면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 글자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자를 수정 한번 해보죠. 제가 원하는 글자를 수정을 했고요. 시계 부분을 끄거나 연도 부분을 끄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한 폰트도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가 바뀌었죠? 원하는 폰트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오타가 났는데 일단 고쳐놓고 고쳐놓고, 그리고 배경색 부분도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배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색깔도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장을 하지 않겠는데 저장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첫 화면이 이렇게 변경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HEL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헬스보드라고 해서 첫 화면에 칼로리 소모량이라든지 칼로리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눌러보시면 걷기 도움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도보를 한다든지 어디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나갈 때 그 칼로리량이라든지 걷기 길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27인데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홈 화면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도 증가가 됩니다. 근데 화면을 끄고 이렇게 걷는다고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실 텐데 배터리 소모도 없고 운동을 하신 후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화면을 끈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를 눌러보면 운동 도움이라고 해서 다른 운동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눌러주면 계단을 걷는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에 대한 소모량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크래커도 있고 음식 먹은 거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중 정보를 지금 입력을 해놨는데 제 키가 185에 지금 50kg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 범위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좀 쪘다고 치면
몸무게가 지금 70kg로 쪘다 라고 하면 네, 정상 범위에 들어가게끔 되네요. 이렇게 체중에 대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자신의 신체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정에서 자신의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쾌적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환경에 지금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봐서 온도가 높다, 뭐 습도가 괜찮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온도가 많이 높다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떴네요.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접촉 여부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스토리 앨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앨범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 앨범으로 나왔는데 앨범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추가를 하고요. 카메라 앱 중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화면의 사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사진들을 앨범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앨범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네, 앨범이 하나 추가됐죠. 앨범을 지금 신규 앨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리 앨범인데 여기 설정해 보시면 앨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앨범으로 되어 있는 걸 이 앨범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재생 속도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3초, 5초, 7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변경했던 앨범으로 3초 단위로 로테이션 되면서 사진들이 재밌는 모양이나 뭐 로테이션 된 그림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진이 그냥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좀 조금씩 변경된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삼성 허브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비디오가 있고요. 북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북스, 게임, 러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비디오를 한번 실행시켜 보죠. 제가 남자 사용 설명서 이거를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내려받아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4,000원에 재생이 가능하고 영화 줄거리가 쭉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직접 눌러다 이제 구매를 한 상태에서 다운받아서 재생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스는 괜찮은 책이 있으면 눌러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되면 구매해서 갤럭시 S4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디오, 북스, 게임, 뭐 러닝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뭐 영어에 토익에 관심 많다 하면 어학에 대한 정보를 눌러서 그 어학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30일 동안 54,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구매해서 강좌를 들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S번역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S번역기를 실행시킨 상태인데 제가 한국말을 했을 때 영어로 나타나게끔 하려면 한국말 말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했을 때 한국말로 나오게끔 하려면 스피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일단 해보죠. 슈퍼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슈퍼가 어디에 있나요? 네, Where is 슈퍼마켓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영어로 Thank you
Thank you. 예, 영어로 했을 때 한국말로도 간단하게 번역이 되네요. 여행을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S 번역기를 외국인들한테 질문할 때도 예, 여행지에서 바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죠. 네, 반가워요 라고 치고 하게 되면 예,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룹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룹 플레이어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동영상을 본다든지 사진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생성을 할 때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4개로 일단은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 그룹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음악이 있으면 음악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눌러서 제가 음악을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 사용자들도 똑같이 이 음악을 똑같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바꾸면 그 사람들도 음악이 바뀐 음악을 듣게끔 됩니다. 사진 공유도 똑같이 사진을 제가 공유를 해주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사진을 보다가 제가 사진을 바꾸게 되면 그 사진을 바뀐 사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원격으로 사진을 본다든지 문서를 공유해줘서 보여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게임 실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설치된 게임이 이렇게 한 개 나오는데 이 게임도 동시에 여러 그룹으로 해서 게임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 링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신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을 다른 디바이스에다가 보내주거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기를 한번 보죠. 기기를 보면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대한 게 스토리지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등록된 기기들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는데 뭐 컴퓨터라든지 올시어가 설치되는 컴퓨터라든지 갤럭시 S3 같은 거를 연결해서 그 기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스토리지화해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들이나 영화 같은 거를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 스토리지 등록이라고 있는데 슈가싱크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밑에 하나 더 추가됐는데 스카이 드라이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윈도우 파일을 쓰면서 스카이 드라이버를 많이 쓰게 됐는데 이런 스토리지를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불러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재생을 한번 시켜보죠. 예, 동영상을 바로 엔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바로 스트림해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S보이스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S보이스에 대한 설명을 일단 볼 텐데요. 네, 설명을 보도록 하죠. 설명은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보니까 뭐 일정 읽어주는 기능이라든지 소셜에다가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하는 기능들 그리고 근처에 맛집을 찾는다든지 뉴스를 읽어주고 영화 검색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네요. 뉴스를 읽어줘.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입니다. 스촨 지진 사망자 124명으로 늘어 부상자는 3,300명. TTS로 뉴스를 읽어주네요. 하이 갤럭시. 하이 갤럭시. 오늘의 날씨.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선글라스나 양. 네, 날씨도 읽어주고요. 최신 영화 알려줘. 상영 영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영화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네 하면 눌러서 그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S보이스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쉽게 말로 음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농담을 한번 해볼 텐데요. 미쳤어? 과부하로 폭주하지 않는 이상 미치진 않습니다. 미쳤니? 제가 그런 느낌을 드렸군요. 돌았어? 어쩌면 우리 모두 돌았을지도 몰라요. 예, 농담도 참 잘 받아주게끔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인 이렇게 스마트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장갑을 끼고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카메라에서 이제 전면 후면을 전부 다 촬영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동시에 이제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촬영을 전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더 UI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